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해서 통제, 감시하는 권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주민의 감사 청구권, 그리고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사무처리가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될 겁니다. 이 주민들이 누구한테 감사를 청구하냐면은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그리고 시군 구조 그런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이 감사를 청구하는 것. 이게 이제 주민감사입니다. 이 요건은 그 감사 청구를 하려면 아까 그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 처리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여부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은 감사 청구를 받은 주무행정기관장이나 주무부 장관이죠.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부연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법령 위반, 그 다음에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법에 관한 법령 위반이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재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당하다, 당부당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법령 위반과 부당, 위법과 부당의 문제 이런 것도 여기서 한번 개념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입니다. 그래서 자치사무, 고유사무뿐만 아니라 단체 위임되는 사무, 기관 위임 사무 모두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할 때는 그 대상이 되고요. 여기도 또 아까 같이 우리 주민투표할 때 주민투표나 또는 조례 개표 청구의 대상 제외되는 사항이 하듯이 이 감사 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된 사항에서는 감사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서, 물론 이제 감사를 했더라도 새로운 어떤 사항이 증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앞에 감사했던 데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새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가 되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 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무슨 그 자치사무에 대해 가지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치권이니까 상당히 재량이 부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주무부 장관이죠. 그 장관, 또 요 그 시도지사가 감사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사무처리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한 경우도 이 시도지사는 그 감사를 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의 경우는 법제서 전체 통일을 위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공익을 현저히 저한다는 것은 정책에 관한 어떤 상황, 당부당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현재 그 감사의 대상이
주민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단체 임사무, 기관 임사무 다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절차를 보면 일정수 19세 이상 주민, 일정수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주무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그 시도지사가 감사를 하죠. 그 60일 내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는 또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법에서는 60일 내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조치를 명합니다. 그러면 그 조치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을 해야 되고 그 이행한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민의 감사 청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명하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고를 하는 그게 이제 이 감사의 결과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위법한 그 재무회계 행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시정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그 방지를 구하거나 또는 그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어떤 그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민소송이라는 것은 그 미국 프랑스의 납세자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단 주민은 지방세를 이제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시정이나 방지를 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지방자치 손해가 난다는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그런 손해방지를 구하는 어떤 그런 소송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민중소송이다, 객관소송이다 이제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제제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러나 간간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소송은 행정소송제도는 주관적 소송, 주관적 쟁송이랍니다.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그건 뭐냐면 권리나 자기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시오 또는 무효 확인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주관적 쟁송, 주관적 소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 주민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인데 그 위법한 재무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이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위법한 재무행위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시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권리 이익의 침해 여부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객관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민중소송, 공익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종류는 우리가 보면 한국 소송에 보면 항고소송, 물론 여기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런 포함됩니다.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 기관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중소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관소송 우리 나주 지방자치법 후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민중소송 이것이 객관소송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 객관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법에 정한 경우에 법에서 인정하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으로 딱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주관 소송이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거는 자기의 권리나 범죄에 침해당한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주관 소송.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항고 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이 몇 개 안 되는 이 객관 소송, 민중 소송 하나,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민 소송이 이 민중 소송, 객관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법한 재무행위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 17조의 주민소송에 관해서 상세히 써가 있습니다. 그 위법한 재무행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 당사자 때는 그 매매나 임차나 도급 이 계약이나 기타 이제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 재정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를 위해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런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하면은 재정 수입이 보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송하는지, 그 소송의 종류, 유형에 보면은 첫째는 위법한 재무행위가 있다면 그 위법한 재무행위를 중지를 시키는 중지청구 소송입니다. 그 다음 위법한 재무행위가 있다면 그게 처분이 행실되면 그 처분에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무효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법한 재무 회계 자체를 게을리한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방금 본 대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부과 징수를 적정하게 행사해야 지방 재정이 충실하게 되는데 이를 게을리한다. 이런 경우에 그 해태 사실, 해태라는 것은 게을리한다는 겁니다. 해태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행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그 장이나 직원이나 지방의 의원이나 기타 이 관련되는 사람이 지방 그 위법한 재무행위로 회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 장이나 직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관련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청구를 해야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 주민이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이행을 하라라는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주민소송을 할 수 있다. 그 주민소송의 종류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주민소송을 하려면 그냥 막바로 법원에다가 뭐 중지 청구라든지 위법 그 취소, 위법하니까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한다든지 해태 사실이 위법하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이행하는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먼저 주민감사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 그 감사의 결과 그게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 주민감사 전치주의입니다. 주민감사를 하고, 주민감사 대상은 여러 가지 있죠.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시할 때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법한 재무행위도 포함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위법한 재무행위, 회계 행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다가 그 이후에 만족하지 못할 때,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복해서 주민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주민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하고 난 뒤에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나 지방자치장에게 이런 조치를 하라고 조치를 요구하죠. 그러면 그 조치 요구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데, 마치 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조치 요구 사항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치 요구를 했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그 조치 사항을 받아들여 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주민소송이 가능하고, 또 이행을 했는데 그 이행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거는 위법한 재무행위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감사 청구하고 60일이 지났다, 조치사항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사항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비로소 주민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민소송 제기는 당연히 주민이 하는 거니까 일정 조례에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되어야 될 거고, 그 주민은 아까 감사 전치주의니까 감사 청구를 한 그 주민이 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소송 절차 나오는데, 원고가 아까 말한 감사 청구를 한 주민인데, 이 만약에 어떤 그 주민이 소송, 이제 그런 경우 주민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대표가 하겠죠. 선정 대표가 되는데, 그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또는 주민의 요건을 잃었다. 주민의 요건이 뭡니까? 그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가져야 하는데 이사를 갔다, 뭐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자격을 잃으면은 그 소송 수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그런 경우에 법원이 사망했다, 또는 주민으로 자격을 잃었다 하면은 그 주민의 연수된 주민 중에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고가 사망했거나 주민자격 상실해서 소송 절차의 중단이 되었으니까 참여하라, 이렇게 하면 통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주민 중에서 누가 소송 절차를 수기해서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게 아까 말한 민중소송, 객관소송이라고 했거든요.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민이란 지위에서 내 권리나 이익에 직접 침해받은 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위법한 재무이익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로지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내 권리 침해가 아니라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진행 중에 갑자기 그 주민이 주민소송 제기한 주민이 소를 취하를 한다, 또는 소송상 화해를 한다거나 청구 포기를 한다, 이건 안 되겠죠. 자기가 민중소송 또는 객관소송을 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에 취하를 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청구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법원은 그 감사 청구를 연사한 다른 주민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좀 있습니다만, 여기 여러분들은 주민 감사 청구와 이 주민 소송은 조금 위협한 점이 그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감시 통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가지고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취득하거나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게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법에 의하면 그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의 지방자치단 행정에 대해서 통제하고 감시하는 권리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의할 것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정보 공개 중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알 권리보다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더 크게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 소환권이라는 게 있죠. 주민 소환이라는 것은 주민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어떤 그 직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 소환권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선출직 지방공직자라면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겁니다. 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어떤 직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직무유기가 있다거나 직권 남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소환하는 직을 상실하게 주민 투표를 통해서 상실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제고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출직 지방 공무원이니까 공직자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인데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로는 여기에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라든지 비례대표 시자치구 의원은 이런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하나 특이하다 할까? 이 특이한 점은 이 주민 소환 청구의 요건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주민투표법에는 그 소환 사유에 관해서 전혀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주민투표가 남용되면 이게 공직자가 너무 작게 소환돼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과잉 왜 이 주민소환법에 이런 소환할 수 있는 그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가? 이거는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는 그게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주민소환권 자체가 이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투표를 통해서 한 것이니까 재선거와 같은 그런 그 내용이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법령 위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행정적 무능, 이런 무능, 부패한 것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소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선거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소환 사유의 광범한 입법 재량을 부여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소환의 어떤 요건을 정해놔 버리면은 주민투표를 거쳤는데 그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가지고 직을 박탈한 사람이 돼가지고 법원이 법령 위반 여부를 있는지 없는지 따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게 적절한지 의문이 되고 그 절차에도 상당히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소환법에 주민소환 사유에 관한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소환 제도가 가지는 어떤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의 어떤 감시라는 어떤 공익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어떤 뭐랍니까, 자기들이 직을 상실하게 되는 어떤 사기, 이런 것을 비교 형량할 때, 이 공익이 절대, 직을 상실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어떤 이익보다도, 작다고 할 수가 없다. 먼저 이런 견지에서, 그 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 주민소원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봤습니다. 물론 이 주민투표 소환투표를 할 때도 적정한서 소환 청구 서명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투표는 이제 그 제한이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어떤 직을 박탈한 것인데, 지방공직자 선거가 있는지, 임기가 있어가지고 임기 개시가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또 이런 주민 소환을 한다거나, 또 1년만 있으면은 그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꼭 주민투표를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서 그 직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주민투표 때 청구 기간을 임기 개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때, 또는 임기 만료가 1년 미만일 때, 이럴 때는 주민소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민소환 투표를 하면 투표안을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주민투표 대상이 된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됩니다.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결과가 확정이 되면은 그 직을 이제 상실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소환 권리까지 받고요. 여러분들이 이 권리 볼 때는 아까 이 지방자치법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부수되는 주민소환법이라든지 주민투표법은 이런 개별 법률에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 맥락만 이렇게 짚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무로는 제일 중요한 비용 분담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상세히 나오겠지만, 첫째는 지방 재정, 아마 이 주민이 아까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 것은 이런 의무 때문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세를, 세금을 나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무가 지방세 납부입니다. 이 지방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주민 소송도 납세자 소송으로 미국과 프랑스 같은 데서 인정되고 있다고 했듯이, 이게 이제 주민의 의무이면서 한편으로 권리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방세 있고, 사용료라는 것은 아까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 이게 사용료. 수수료라는 것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받은 데 대한 어떤 대가로 된 것이다. 그 다음 분담금이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시설, 이걸 이용했는데 그로 인해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자기가 이익을 얻은 것만큼의 어떤 분담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분담금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문제니까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 가지고 불복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좀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방자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 신청을 또 불복을 할 때는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 있다. 여기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어떤 관계,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뒷부분에서 좀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용 의무라는 게 이용 강제 의무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이제 주민의 어떤 위생 환경 등의 공익 목적과
공공시설의 설치 이용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시설에 대한 이용 강제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교과서는 에서 소개한 것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주민에게 이용 강제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한 그런 내용은 이제 그 구역과 지방자치대 주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봤는데,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된 법령에 이 내용이 아주 상세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절차나 이게 법령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건조하고 좀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대강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지방자치단체 어떤 주민이 가지는 권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그 다음에 그 지방행정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직접 참가하는 권리로서 주민 거기 선거권, 피선거권 이렇게 가볍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례 개폐 청구권, 그다음 청원권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어떤 감시 통제에 관한 권리로서 주민 감사 청구권, 그 다음에 주민소송, 그 다음에 주민소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주민 투표에 대해서 한다면, 주민투표는 어떨 때 하느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나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그 다음 주민투표가 있다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이 장의 어떤 재량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 주민투표의 어떤 결과가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의 어떤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국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그럼 조례개폐청구권 같은 경우도 조례개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포인트로, 또 주민의 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 주민의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주민 소송에 간다면 이 객관 소송적인 성격의 것인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위법하거나 공익에 현재 제한한 사항이 아니라 위법한 재무 행위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감사를 먼저 청구를 한 다음에 주민소송을 가야 되는 것. 감사 전치주의라는 것. 그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맥락을 딱 짚어서 중요한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법전을 찾아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을 찾아서 이제 찾아보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건조하고 드라이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제 힘든 부분은 좀 왔고, 이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와 기능, 그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내용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